태평양 인문단 15회 사랑방 치킨 시간입니다. 사랑방에서 손님과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그런 시간. 자, 여러분들 공휴일 하면은 본능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벨, 공휴일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뭐 회사 안 나가는 게 생각나죠. 예. 그렇죠. 문제는 저 어떤 공휴일 자유죠, 하면 자유. 자유. 자유, 지 이 예, 자유죠. 예, 자유가 최고예요. 예, 그죠? 예, 예. 예. 저는 본능적으로 맥주, 술 한 잔. 그리고 음, 오늘 일 끝나고 그리고 밤에 어떤 번화가 혹은 먹자골목에서 볼 수 있는 간판들과 사람들 그리고 불빛들 그 좀 활기차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렇죠. 그런 밤 풍경 그리고 늦잠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진짜 즐겁죠. 그거 바라보면서 뭐 일주일 혹은 그 달을 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했습니다. 이번 15회 사랑방 치킨의 주제는 한국인 최애 공휴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공휴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의 순위를 정해서 나열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지금 우리 1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성이 적절하지만 방송되는 시점은 아마 2월, 3월 이럴 거기 때문에 좀, 좀 늦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새 학기를 3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늦지도 않은 것 같은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우리나라 공휴일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날짜 순대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신정이 있죠. 1월 1일, 그다음에 설, 3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추석, 한글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총 11개인데요. 몇 개 빠졌네요. 뭐 그 공휴일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제가 또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법정 공휴일은 이렇게 11개가 돼 있습니다. 음, 이것들의 순위를 나눌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알겠지만 당연히 설날과 추석은 3일짜리인데 다른 공휴일과 비교가 되느냐 하는 그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서를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선 1위와 1위, 2위를 밸런스 게임으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추석과 설날이 1위인 거는 동의하시나요? 뭐 그렇겠죠? 어쩔 수 없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밸런스 게임으로 정하고요. 사실상 이제 3위부터가 어떻게 되면 이제 순위대로 3위부터 이제 순위를 정하는 방법들 그 이후에 3위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1, 2, 2를 정할 텐데요. 자, 먼저 포벨부터 추석과 설날 중에서 설날과 추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밸런스 게임으로 이유 선정해 주시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뭐 음. 체감상 느끼는 거는 차이가 없는데요. 차이가 그래도 없군요. 굳이를 뭐 둬야 된다면 설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날 예.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명절의 의미 그런 걸 떠나서 네, 세뱃돈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네, 우리는 이제 네, 세뱃돈을 받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예. 어릴 땐 그 그러니까, 세뱃돈을 받는 게 네, 굉장히 짭짤했죠. 네, 이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일련의 용돈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우리는 세뱃돈을 이제 주는 입장이 돼버렸지만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설날을 꼽았습니다. 네. 음, 그리고 뭐 네. 이거는 뭐 부가적인 이유로 어쨌든 간에 새해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세뱃돈이 아주 큰 역할을 했네요. 일단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세뱃돈.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때요? 아, 저는 추석이 더 마음이 가는데요. 그렇군요. 예, 아니 뭐 개인적인 이유가 강한 거죠. 뭐, 그렇죠. 다 예, 개인적인 이유죠. 그렇죠. 이게 예, 추석이 보통 9월 아니면 10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냥 가을 날씨가 외출하기도 좋은 날씨고, 예, 춥지도 않고, 뭐 먹는 음식이야 설날과 메인 메뉴 빼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맞죠? 예. 네, 먹는, 근데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뭐 떡국하고 네, 송편 예. 차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가을 날씨라는 약간 장점과 함께 그 음, 더운
무더위가 끝나고 맞는 휴식이라는 느낌이 또 강해서, 네. 또 음, 가끔씩은, 예,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아, 일하기 싫어 하는데, 그때 음, 갑자기 찾아오는 추석의 연휴, 막 이런 느낌도 그쵸, 있어서, 예, 그쵸, 그런 그쵸. 것도 좋고, 음,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되게 추석에 대한 또 좋은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추석이 좀 더 마음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저도 이 부분 문제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설날이 아닌 이유는 추석이 저도 더 좋거든요. 이유는 일단 세뱃돈이 사실 어릴 때는 진짜 최고죠. 최고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는 입장이 됐죠. 맞아요, 맞아요. 줘야 되니까요. 어른들, 어른들을 챙겨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줘야 되니까. 그리고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잖아요, 여러분. 또 나이를 먹는 게 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고 나이뿐만 아니라 살도 찌고 또 그 계절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가끔 설날 되게 추워요. 그죠? 설날 정말 춥고 그다음에 추석은 또 가을이라 축제의 느낌? 이제 날씨도 음, 좋고 어릴 때는 설날이 최고였으나 성인 되고 나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음, 그리고 추석이 더 좋은 이유는 일단 가을이다. 그리고 뭐 주말 끼면 5일 되는 거는 설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콤비네이션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콤비네이션, 그죠? 이 다른 공유가 합쳐졌을 때에 이 어허. 파괴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쵸. 특히나 개천절과, 예, 어, 개천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날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올해가 또 굉장한 날이더라고요. 맞아요. 올해 맞아요, 맞아요. 공휴일이 10월 2일이 공휴일이 확정이 되면서 10월 이제 9월 30일부터 토요일이거든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그냥 오피셜하게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쉬는 날입니다. 9월 9일이 한글날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7, 8, 10일 쉬는 건 거네요. 10일을 그냥 쉬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다른 공휴일과 합쳐졌을 때에 이런 완벽한 이 어떤 베케이션을 주는 휴가를 주는 이 추석이 저는 아무래도 더 마음이 더 가기 때문에 추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할 얘기가 있는 건가? 설날을 꼽긴 했는데요. 음. 그런 거, 제가 지금 아마 프리랜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장인이었다면 저도 추석을 꼽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되게 직장 생활로 지쳐 있는 와중에 찾아오는 어떤 황금 같은 연휴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면 추석을 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갑자기. 예. 그럼요. 우리가 달력을 사게 되면 우선 공휴일부터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주 넘겼을 때 추석이 정말 일단 1월 달 한번 기대하고 9월, 10월 기대했을 때 추석이 이렇게 펼쳐진다면 올해같이 펼쳐진다면 정말 이거 하나 보고 1년을 사는 사람들 저를 포함한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 저는 심지어 한국에 안 살고 있는데도 이걸 아직도 막 와, 야 저는, 진짜 좋겠다 막 이런 맞습니다.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를 다닐 적에는 그때 딱 6년 전이었는가요? 2018년에 굉장히 연휴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그때 음, 제가 해외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같이 그렇게 그렇군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연휴는 정말 천국 같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네. 소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5년 그리고 2028년에 정말 대박의 그 연휴 10일 연휴가 또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 원투펀치죠. 우리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최애 공일 1위, 2위를 선정했을 때 저는 앞으로 이 모든 순위는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다수결로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추석을 1위로 선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네, 저도 지금 알겠습니다. 뒤늦게 두 분의 논리에 설득이 됐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위는 추석, 2위는 설날을 딱 찍고, 그다음에 3위부터 정리를 좀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뭐 재미난 정보라고 할까요? 제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그리고 한국의 공휴일을 잠깐 비교해 보면요. 좀 캐나다 휴일에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성은 매달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하나 정도 공휴일을 주려고 노력한 거죠. 그리고 가급적 주말에 붙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진 것도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정해졌죠. 날짜가. 땡스기빙 같은 건 날짜가 안 정해져 있고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Second Monday of Octob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둘째 주 월요일인 거예요.
예, 미국, 서양은 다 그런 식으로 쉬더라고요. 예. 예, 쉬는 날이 그래서 우리는 뭐 딱 돼 있잖아요. 우리 뭐 어린이날 며칠이야. 5월 5일 우리 머리에 그냥 딱 우리 외우라고 안 해도 바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때 쉬니까. 근데 이 북미에서는 쉬는 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월에는 뉴 이어스 데이가 똑같이 우리랑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2월에 패밀리 데이가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건 금요일에 당연히 쉬겠죠. 그리고 빅토리아 데이 그거는 5월에 있고요. 굿 프라이데이는 4월. 그다음에 7월에는 캐나다 데이. 이건 항상 7월 1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동절은 9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땡스기빙이 미국과 캐나다 땡스기빙은 다른 날짜인데 어쨌든 땡스기빙이 있고요. 우리나라 추석과 같지만 하루짜리 휴일이 있고 11월에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저 어떤 전쟁에 있었던 현충일인 거죠. 유공자들 네. 뭐 추모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박싱 데이라고 이틀 연속으로 쉬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아닌데 우리는 어린이날이 있지만 캐나다에는 없고요. 대신에 캐나다에는 파더스 데이, 마더스 데이가 각각 6월 15일 그리고 5월 11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혹시나 뭐 재미삼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인 순위 전쟁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휴일에 근데 먹는 메뉴 좀 좋아하는 메뉴 있나요? 시작하기 앞서서. 글쎄요. 공휴일이라고 딱히 이걸로 먹어야 된다는 음, 딱히 있질 않아서 그렇긴 그래요. 한데요. 어쨌든 네. 생각은 해봤어요. 제가 뭐 어릴 때 뭐 휴일이라고 딱히 외식을 하거나 한 건 아니라서 뭐 음, 딱히 그렇게 메뉴를 꼽긴 그런데요. 그래도 추억 보정을 거쳐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떤 설레는 단어였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외식하면. 때문에 가장 만만하지만은 보편적인 외식은 어떤 짜장면을 필두로 한 중화요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거, 뭐 음, 삼겹살이든 뭐 소고기는 뭐 거의 구워 먹을 일은 없었죠, 밖에서. 어쨌든 그래도 음. 밖에서 돼지갈비 혹은 뭐 돼지 생삼겹살 그런 거를 구워 먹었던 게 기억이 지금 좋게 남아 있기 때문에 최상의 외식은 고기 구워 먹는 게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코베레 메뉴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기 생각하는 공휴일에 먹는 최고 메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보통 명절날 많이 뭐 어떤 특정 음식을 음, 먹는데, 그러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복절이라고 해서 뭐 개천절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먹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최근에 든 생각은 설날에 먹는 떡국 정도? 예. 떡국 맛있긴 하죠. 네. 예. 왜냐면 이 떡국은 솔직히 설날에 먹는 떡국은 설레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송편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송편 비슷한 뭐 떡 같은 거를 가끔씩 추석이 아닌 경우에도 먹잖아요. 뭐 이렇게 먹을 수 예, 있죠? 뭐 예, 설날에도 만드는 여기저기 분들도 계시죠. 네. 예, 예, 뭐 이렇게 이게 송편이라고 하진 않지만 비슷한 종류의 떡을 먹기 때문에 예, 약간 느낌상 이날이 설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더 강하게 음, 주는 음식이 떡국이지 않을까. 물론 떡만둣국, 떡국 뭐 이렇게 가끔씩 먹기도 하죠. 식당에서, 예, 그쵸. 식당에서. 음, 하지만은 느낌이 다르다. 약간 저는 음. 약간 그런 그리고 예, 또 개인적으로는 송편을 추석날 안 먹은 지가 오래돼서 네. 에,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막 생각이 들었는데 참 우리가 설날에 떡국 먹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떡국 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합니다. 예. 떡국 맛있잖아요, 그죠? 떡국 네. 네. 그리고 어딜 가나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떡국이니까 다행인 거지. 우리가 싫어하는 메뉴였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리고 집마다 다 그 음식의 맛이 다른데 그죠. 떡국이야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도 달라봐야 그죠?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떡국은 어느 집에 가서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메뉴가 아니었더라면 진짜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공휴일하니까 전날에 아까 술 얘기했듯이 뭐랄까 뭐 해장과 관련한 너구리 뭐 아니면 짜파게티 뭐 이런 생각이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휴일 컨디션이 좋을 때 늦잠 막 자다가 이제 혼자 나가서 커피 한 잔 하는 그런 것도 은근히 괜찮은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순위 전쟁을 좀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일단 1위와 2위를 제외하고 우리가 9개의 휴일이 남아 있어요. 공휴일이 남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다 1위부터 5위까지를
자기가 정하고, 그러니까 1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2위를 얘기하고, 이유, 이렇게 얘기를 좀 순서를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뭐, 마찬가지로 코벨이 먼저 이번에 1위부터 5위까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 이유를 좀 말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3위인 거죠. 예,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는. 맞죠. 네, 3위인 알겠습니다. 예. 거죠. 예. 예, 저는 뭐 솔직히 나는 이휘일이 좋아라고 뭐 그렇게 인식하고 산 게 아니라서 그렇게 평소에 뭐 순위를 매겨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근데 해본 거 예, 재미삼아. 그냥 휴일일 뿐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굳이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도출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1위는 8월 15일 광복절을 꼽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순위가 많이 달라요. 네. 뭐 마찬가지로 뭐 휴일 음, 중 하나일 뿐이지만 뭐 노는 날이죠.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어쨌든 의미를 부여하자면 일제 지배를 벗어난 날이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어떤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1위를 꼽았고요. 그 다음은 역사적 의미에 네, 집중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음, 이거는 좀 국문학도로서의 의견이 반영된 게 좀 크긴 한데요. 아, 어쨌든 또 한글 자체의 우수성을 논할 것도 없이 뭐 국문과를 떠나서 우리의 생활에서 한글을 빼놓고 사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오늘날.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또 언어 생활, 의사소통에 있는 언어 생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2위는 한글날을 꼽았고요.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음, 예. 그래요? 두 네.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그러게요. 아닙니다. 아.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보다 위에 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왜냐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네. 초파일,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뭐 특별한 이미지나 그런 게 없어요. 아, 사회적으로 아,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 같은 게 아, 없죠. 예. 그렇죠.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그게 기독교 신자건 그렇지 않던 그 크리스마스만의 어떤 분위기가 따뜻한 뭔가, 있습니다. 예. 분위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이미지나 분위기를 떠나서 어떤 공감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음, 맞아요. 아, 뭔가 연인들한테는 연인들의 날로 인식이 되고, 물론 그건 왜곡되었지만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차분하면서도 경건하고, 한편으로는 들뜬 어떤 축제의 이미지, 조용한 축제의 이미지가 있어요. 음, 특히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면서 어떤 밤에, 고요한 밤에 크리스마스 트리의 그런 조명이 반짝이는 그런 분위기는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나 그 제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특유의 아우라가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꼽았습니다. 아름답기로 따진다면 크리스마스가 1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그렇죠. 그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움에서는. 지금은 뭐 저작권 네.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합니다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제 모든 그 가게에서 스피커에서 캐롤도 흘러나오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것이 형성한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그런 게 당연히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3회 크리스마스를 뽑았습니다. 예. 음. 그리고 어릴 때였으면은 이건 나중에 할게요. 마지막 꼴찌니까. 그리고 어, 알겠는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개천절, 뭐 현충일, 3일절 솔직히 여기에는 좀 순위를 매기지 애매하지만 그래도 매기자면 어렵죠. 네. 개천절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뭐 우리 민족의 시작이자 기원이라고 하지만 뭔가 좀 가늠이 되지 않은 먼 과거의 일이라는 인식이 좀 감흥이 적죠.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4, 5, 6은 솔직히 뭐든 상관이 없는데 4위는 개천절로 하겠고요. 현충일과 3일절은 뭐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지금 모두 휴일의 자체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쉬어가고 어떤 노는 이미지의 휴일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딱히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4, 5, 6 여기는 현충일 3일절 개천절이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안 뒀군요. 예, 부처님 오신 날을 제가 크리스마스 다음에 놓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1위는 광복절, 2위는 네. 한글날, 3위는 크리스마스, 4위는 부처님 오신 날. 예. 개천절로 하겠습니다. 예, 예, 대천절이요. 예. 알겠습니다.